오늘 발표 순서는 공 원장님, 유 대표님, 강병미 실장님, 그리고 저 이렇게 순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제 공부를 지금 계속 이제 고대 그리스사, 고대 역사 지금 공부를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고대 그리스사를 논하다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우리 이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제 아브라함이 원래 이제 떠났던 원래 그쪽 지역, 거기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4대 문명이 시작되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게 과연 맞느냐? 그거를 이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있고, 또 어떤 문명이 또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쪽 지역에서 출발했다는 그런 학자들도 막 있고 이래서 그것들을 의논하면서 이제 했던 내용들인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나일강 유역에서 발생했던 이집트 문명, 또 티그리스 유브라테스 강 주위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다음에 인디스나 겐지스 강 유역에 있는 인도 문명, 그리고 황하 유역에 있는 황하 문명,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4대 문명으로 이제 다 알잖아요. 아는데, 근데 이제 왜 그러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거의 최초 문명으로 여겨왔고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관련돼 있는 내용들을 이제 토론을 좀 했었고요. 그 중에서 보통 우리 이집트 문명 같은 경우에도 거의 그러니까 6,000년 전부터 농업, 건축, 또 여러 가지들이 이제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한 3,000년 전 이집트 문명이 태동을 했고, 피라미드와 건축물들이 이제 지어졌다. 그리고 글이나 문서가 작성되기 시작한 게 그때고요. 그리고 인더스강 주위에도 보면 한 5,000년 전부터 사람들이 생활을 했었고, 도시가 형성됐고, 화장실이나 배수 시스템 등 고급 문명이 시작된 흔적들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메소포타미아 문명처럼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최초 문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제일 그래도 유리했던 점은 유럽하고 아시아, 아프리카를 잇는 교통로 역할을 했었고, 그런 농업, 거래 발전, 도시화들이 빠르게 일어나서 그게 문명의 기반이 마련되어졌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우리 세계 인류 최초의 문명으로 일단은 표현을 한다고, 그렇게 이제 뭐 그냥 우리 거기 모인 분들하고 여러 책들 비교해서 그냥 그런 정도로 의논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냥 성경 자체만 보는 관점보다는 세계사의 관점에서 보는 성경, 그리고 기독교적 사관에서 보는 또 세계 역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요즘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뭐 그런 좋은 시간 또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포함한 4대 문명 발상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최초를 어디로 설정하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늦게 오신 이순자 대표님, 박은서 대표님 환영합니다. 다음 발표는 이영진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제가 읽은 책은 브랜드 설계자라는 책입니다. 이름이 좀 비슷한데 요 앞번에 제가 소개했던 거는, 그때 읽고 있었던 거는 마케팅 설계자였잖아요. 예, 그리고 요거는 브랜드 설계자, 다른 책인데 같은 사람이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쓴 게 요 책인데, 예,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냥 늘려먹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으로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마케팅 설계자는 좀 새로운 상품 출시라든가, 그 다음에 사업체 쪽에
입장, 사업 자체에 대한 거, 수익 쪽, 물론 이쪽도 수익 관련이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그쪽보다 브랜드 설계자는 좀 그 전문가의 그 비즈니스에 좀 더 이렇게 좀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앞쪽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읽으신다면 마케팅 설계자 먼저 읽고 나서 브랜드 설계자 읽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순자님, 강영민님, 박은서님 케이스에서는 브랜드 설계자 쪽이 이렇게 그 마케팅 설계자 빨리 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으면 어떨까. 그래서 지금 책은 싹 훑어본 거는 전체는 빨리 이렇게 한번 보고 나서 지금 두 번째 다시 읽는 중인데, 지금 두 번째 한 3분의 1, 예, 요 정도 지금 진도가 나갔습니다. 그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읽으면서 목차 부분은 대충 이렇게 핵심이 이건 거예요. 핵심이 여기서는 운동이라고 돼 있는데 그 이순자님, 박은서님 이야기하시는 운동이 아니고, 요거는 그 사회적 무브먼트 있잖아요. 예, 사회 운동에 가까워요. 약간. 예, 근데 이제 여기서는 사회 운동이라기보다는 그 분야 시장 내에서의 어떤 움직임, 약간 이런 의미 쪽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걸 이제 그걸 목표로 해갖고 진행하는 그런 책인데, 핵심이 딱 요거 제가 뽑은 핵심, 이 책에서는 그렇게 안 돼. 그런 대목이 있나 모르겠는데, 예, 제가 뽑은 핵심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운동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가. 요거에 따라서 그 브랜드가 달라진다. 요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내게 좋은데, 내 생각이 옳은데, 좋은데, 이런 걸 많이 하면서 스스로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진짜 전문가로서의 브랜드는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삶을 바꾸는 운동을 현재 내가 진행을 하고 있는가. 예, 그건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앞쪽 마케팅 설계자 쪽에서는, 리딩하는 거, 그 다음에 제품 자체를 언박싱하는, 그 과정과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이제 거기 선인데 제가 이제 많이 해왔던 아가 연결문으로 치면 브랜드 설계자는 뒤쪽에 연결문 요렇게 세 군데에 이렇게 그 연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쪽에서도 약간 언급은 됐었지만 이제 사람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강화하는가, 관계나 포지셔닝을 하는가 하는 그 다음에 자체 커뮤니티로 발전시키는 그 다음에 사회적인 무브먼트, 문화 문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근데 그쪽으로 넘어가는 이 문에 대한 부분, 이쪽하고 매칭이 되는 게 이 브랜드 설계자라는 책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치 사다리 이야기가 이제 앞쪽에서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는데, 여기서는 조금 이제 이야기가 다른데, 그걸 가지고 이제 제가 정리를 했던 거는, 나는 내 이웃이 새로운 기회를 통해서 그 V코리아, 예, 그러니까 어떤 디지털 공간에서의 그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거, 이걸 성취하도록 돕는다. 이렇게 메모를 한번 해봤어요. 예, 읽으면서. 예, 그렇게 하고, 보통 브랜드 설계자 쪽으로 해서 이렇게 전문가로 가는 과정을 5단계로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반드시 몽상에서 대부분 시작이 된다. 몽상. 왜냐하면 일반적인 상태가 아닌 거를 지향하는 거니까 몽상에서 시작이 되고, 그 다음 단계가 여기서는 기자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걸 큐레이터라고 하는 표현이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근데 기자라는 표현을 쓴 거는 그래도 내가 쓴 거를 사람들한테 표현하는 걸 포함을 하는 거잖아요. 오픈을.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통 큐레이터 경우에 자기 거를 오픈하는 경우, 그래서 소셜 큐레이터 요쪽 단어로 하는 게 저는 맞겠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나만의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에다가 기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길잡이로 나아가는 요 5단계를 거치는 거, 이걸 브랜드 설계자, 이 책의 골격인 것 같다. 뒤쪽은 사실은 같은 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강화하는 내용으로 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쪽 3분의 1 정도가 핵심이기는 해요. 예, 그래서 요렇게 이제 아래는 이제 제가 메모했던 거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프레임워크 요쪽 관련된 그
교육을 만들어내면 이쪽 내용이 이제 안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근데 경험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을 그 다음에 해주고, 그 다음에야 사회적으로 검증된 사례들,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예, 이렇게 과정을 풀어가는 게, 예, 이게 중요하다.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야기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보통 이걸 빼놓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걸 많이 하는데, 저도 제가 이야기를 어떤 거는 많이 제가 이 부분 이야기를 하는데 빼놓을 때도 종종 있거든. 시간이 짧아지거나 이러면. 근데 이제 좀 여유 있거나 상황이 허락이 되면 소셜 출판이라든가 이런 거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나머지에서 그렇고 저도 공유를 하기는 하는데, 배우고 어떻게 얻고 배웠는지 이 과정에 대한 부분이 많이들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나머지 다 설명하면 이야기가 조금 기니까 마지막 마무리에 해당하는 거 하나만 이야기를 하자면, 안에서 이제 요 부분을 할 때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거 요 대목에서 조금 의견이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읽다 보니까 좀 공감이 되는 게 있는데, 저는 하던 거 하면서 거기에서 개선하는 걸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개선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냥 새로운 기회를 통해서 그냥 지위 향상만을 꾀하는 쪽에 훨씬 더 욕심을 더 낸다. 요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개선하는 프로그래머 생활도 하고 품질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개선 쪽이 당연한 거다. 그리고 기존 거를 많이 뜯어 고치지 않는 거, 이게 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책에서의 표현은 개선하는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이다. 약간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있는 거를 다치지 않으면서 그거를 갖다가 꾸준히 문제를 풀어내고 기존의 틀하고 경쟁을 해가면서 싸워가면서 그걸 얻어내는 게 개선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은 이걸 피하려고 한다. 그래서 기존 거하고 안 싸우고 그냥 새로운 거 하나 기회로 잡아가지고, 그래서 자신의 지위 향상을 꾀하는 걸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욕심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걸 해가는 게 중요하다 하는데, 읽다 보니까 공감 가는 대목이 좀 있었습니다. 예, 이 부분이. 예,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이 블루오션 같아요. 낸 난징이 말씀하신 거예요. 맞아요. 예, 진짜. 블루오션을 개발하면 이 저항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끝까지 이제 다 듣고 저는 싶어요. 기존 회사나 이렇게 일을 하시던 활동하시던 분들을 이 자문하는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창업이라든가 창직하러 가서는 요 새로운 기회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 근데 일반적인 거 자문하러 가서는 이 새로운 기회에 대한 부분보다는 맨날 개선만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람들이 더 안 움직였나 이 생각도 하면서 읽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강영미 실장님 부탁드릴까요? 다음은 이순자 대표님, 박은서 강사님 이 순서로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최선의 고통이라는 책을 이제 읽었는데요. 이제 이 책의 내용은 폴 블롬이라는 예일대 심리학과 교수가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뇌 과학자가 이 책을 소개하는 걸 제가 듣고 이 책을 읽게 됐는데, 고통이 어떻게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를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고통을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선택적 고통, 하나는 비선택적 고통으로 나누는데, 비선택적 고통은 우리가 원치 않은 불행한 일로 뭐 이렇게 가정 붕괴나 큰 병이나 재난 이런 걸 들 수 있겠죠. 근데 선택적 고통은 우리가 미리 어려움을 감수하고 견딘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통에서 오는 이제 쾌락이 있는데, 사람들은 보통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강렬한 쾌락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뇌가 실제적으로 구조가 새로운 자극을 통해서 이전 상태와의 차이를 인식하고 뭔가 달라진 것을 보기 때문에 이제 쾌락을 이제 그 고통이 이제 쾌락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의 이 쾌락주의자도 이렇게 고통을 겪은 후에 얻는 쾌락이 더 크다고 사실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고통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북유럽 사람들인데 그곳이 이제 추운 기후잖아요. 그래서 추운 겨울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행복을 느끼는 이런 메커니즘 때문에 오히려 행복함이 높은 이런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이제 의미 있는 경험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의미 있는 경험과 또 그 고난이 내 삶에 어떻게 해석이 되었는지를 깨달은 후에 이제 비롯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맛있는 것도 먹지만 아주 매운 이런 것들도 이제 먹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고통의 의미를 부여하기 따라서 우리는 이제 다르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슬픈 영화나 음악을 즐기면서 이제 정서적인 감동, 카타르시스를 느끼거나 또 지루함을 견디면서 의미 있는 또 창작 활동을 하는 것들도 다 이렇게 이제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막장 악랄한 드라마를 보면서 또 상대적인 위안을 얻기도 하고요. 그래서 고통을 통한 자기 성장의 극한 상황을 견디면서 이제 자기 회복력과 성장의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고통스러운 상황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것을 이겨내는데 어려움 속에서 이제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의미를 부여하는 고통이 이제 극복을 하게 된다면 이제 많은 이제 변화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언 저자는 행복이라는 막연한 이런 추상적인 의미를 찾기보다는 각자가 자기 삶의 의미를 고통 속에서 구체적으로 찾아내라고 조언을 해요. 그래서 봉사활동 같은 거, 그리고 정말 어려움에 겪은 사람들을 만나고 상담하고 위로해 주는 거, 이런 부분에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치료 중에서도 이제 인지치료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인지하고 뇌 속에서 이제 해석을 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고통과 행복의 상관관계를 이제 흥미롭게 이제 만들어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다니는 이제 속해져 있는 이제 종교 커뮤니티에서의 어떤 뭐 자주 쓰는 어록 이런 것이 이제 고난이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통으로만 끝나면 정말 고통 그 자체인데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인생이 이래서 이러려고 이런 것들을 겪게 해서 지금의 이렇게 의미 있는 방향으로 이제 가고자 하는 단계에 있구나, 그런 과거에 그런 일을 겪었구나, 그래서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이런 고난을 이제 나누어 주는 것이 이제 약재료 같은 거죠. 어떤 사람한테는 겪지 못했지만 예방주사를 맞게 하는 이런 것들로 사실 저부터도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에서 제가 먼저 도움을 받았고, 또 제가 정말 좀 어려운 사람들 많이 만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제가 또 깊은 또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그 이제 내가 겪었던 고통 속에 있지만 그분들을 위로하면서 공감하고 체휼하는 그것이 굉장한 이제 행복감을 가지는 것들을 이제 제가 경험을 하면서 이 책이 정말 이렇게 어떤 종교적인 부분에 이제 막연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 과학자 또 심리학자의 그런 전문적인 시각으로 참 잘 풀어서 썼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굉장히 최근 읽은 책 중에 굉장히 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한센병 환자들은 이제 이 소록도 얘기인데 산에 나무를 가서도 그 나무 뿌리가 그 중심을 이렇게 뚫고 올라와도 그 고통을 못 느낀대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이 피가 흐르면은 이제 그때 이게 내 발에 나무 뿌리가 뚫고 올라왔구나.
발이 그 나무 뿌리가 뚫고 올라오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일반적인 사람은. 근데 한센병 환자는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통이라는 것이 그걸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너무 좋은 말씀해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순자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 중지 부탁드립니다. 최선의 고통. 제가 요즘에 아주 엄청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봉사하면서도 있는 그대로의 자체로 보지 않고 뭐가 될 것이다. 막 이렇게 색안경들 끼고 또 전달해주는 사람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 책에 공감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제 사자처럼 행동할 수 없다면 여우의 지혜를 가져라라는 책을 제가 그냥 책 제목만 그냥 계속 읽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조금 많이 사람 관계에서 좀 굉장히 좀 많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좀 많이 당하고 있어서 그런데 주위에 또 좋으신 분들이 의외로 좀 많이 저를 도와주려고 하고 그대로 이제 힘을 받고 제가 지금 있는 상태라 책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사실 오늘 국가고시를 뭘 보러 가야 되는데 보러 가지도 않고 우리 저기 박은수 교수님도 가지도 않았네. 시험 공부를 안 해갖고 여러 가지로 좀 머리가 복잡합니다. 지금 짧은 시간이라 제가 여기다가 그대로 올려놓겠습니다. 책 사진 찍어서 책 추천하는 책 이상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사자는 용기 같고 여우는 지혜군요. 여우의 지혜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은서 강사님 부탁드립니다. 책 읽은 게 별로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강영미 실장님에 대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 또한 고통 속에서 좀 지내왔고 되돌아보니 그 고통이 나에게 진정한 성숙의 의미를 주었고 또 다시 한편으로 보니 내가 많이 성장이 있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지나온 세월이 어쩌면 내가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몰입하고 꿈을 이루어라라는 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책은 한근영 지음이라고 되어 있고요. 나에게 몰입하는 시간의 힘 이렇게 제목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아직 토론에 못 올렸고요. 오직 나에게 몰입하고 꿈을 이루어라. 나의 몸과 마음을 공부하면 할수록 몰랐던 부분을 깨닫고 다채롭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 이 말에 대해서도 저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내가 가진 다양한 재능을 발견하고 스스로에게 몰입을 잘했던 사람이라면 내 인생은 점점 더 성숙해지고 과거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몰입을 지난번에는 이순자 대표님이 하셨는데 박은서 강사님한테 전달이 됐군요. 예, 나에게 몰입하는 시간의 힘인가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저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천 한색이라는 책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인천 한색이는 신태범 그 외과 의사 박사님이 쓰신 책인데 1983년에 썼어요. 근데 이제 이 책이 좀 인기가 있어가지고 인기가 많아서 이 1996년, 그러니까 13년이 지난 1996년에 재판을 또 했어요. 이 책을 찾게 된 것은
이제 이 금년도에 중구청 이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관련된 인천광역시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 책이 많이 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신태범 박사의 아버지가 이 우리나라 최초의 군함이 광제호라고 그래요. 고종이 이렇게 주문을 해서 했던 군함인데, 이 군함의 함장이던 아버지가 신순성 씨라는 분인데, 이제 그분을 따라 가지고 1912년에 태어났는데 서울서 인천으로 1917년에 이사를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인천에서 초등학교를 거쳐가지고 경성 공립중학 경성제대를 거쳐서 닥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중구 중앙동 4가 여기에서 시내과 의원을 개업을 해가지고 의사활동을 했는데, 해방이 되고 나서는 인천시의원도 하고 미군정자문위원도 하고 또 인천시 의사회장도 하고, 이런 분이 이제 이 인천 한색이란 책을 그때 썼던 거죠. 이 책은 1982년부터 83년까지 경인일보에 44차례에 걸쳐서 연재했던 글을 모아놓은 책인데, 이렇게 초판을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차도 한번 올려봤는데요. 이걸 이제 96년에는 이렇게 이제 다시 발간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책에 보면은 이렇게 몸소 겪고 들은 이야기들이다, 이런 책으로 부제를 달아가지고 이 책을 이제 했는데, 이 책이 이 일제 강점기 35년 동안에 겪었던 생활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인천의 풍물과 인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잃어버리기 쉬운 그런 것을 기록을 남겨서 이 책을 지금 찾는 거 아닌가. 유 대표님 가끔 이제 아버님 말씀하시면서 아버님의 기록을 이렇게 소개를 그걸 이제 소개하는 그런 걸 들으면서 이런 것이 이 후세들 아니면 후손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인천 명성지라든지 근대 개항기의 여러 문물들이나 생활사에 대한, 그래서 지명이라든지 시설, 또 식민지 시대에 인천 사람들이 살았던 삶 또는 저항을 보여주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책을 쓴 것은 1983년이지만 일제 강점기 시대의 내용을 소개를 한 거인 거죠. 이 책을 처음에 발간할 때 다실 걸 생각하는데 조선일보 논설이었던 유기태 선생이 서문을 써줬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온 거 보면은 인천 개항 100년은 바로 한국 개화 100년이다. 그러니까 이 개항을 하는 시점에는 1883년에 인천이 개항을 했는데 부산은 1976년을 했죠. 근데 부산보다 인천이 더 쳐줬던 게 서울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인천을 통해서 모든 서양 문물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곧 한국 개화 100년으로 보고 그 100년의 축도 속에서 근대화에서 겪었던 한국인의 갈등과 진통을 여기서 다 배웠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록의 중요성, 또 그러한 내용을 알아야 될 후손의 의무, 이런 걸 좀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가서 보니까 옛 사진 엽서를 통해 본 개화기 인천 모습과 우리의 풍습, 이 책을 어디서 구했냐면은 신태범 박사님이 예과 의사를 했던 그 자리가 지금은 테아트르 다락이라고 하는 이제 다락극장 소극장이죠. 거긴데
거기에 이 진태범 박사의 호가 한옹인데 한옹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극장 안에 조그만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전시물들이 이제 여러 개 있었어요. 잠깐만요. 그게 또 이제 개화기 사진 엽서를 통해 본 인천의 모습과 우리의 풍습, 또 인천의 옛 모습과 우리의 풍습, 이런 걸 이제 인천 향토사 연구회라는 데서 세월문화재단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걸 전시를 하고 자료를 만드는 것 같아요. 인천의 옛 모습과 교육기관, 또 개화기 사진 엽서를 통해서 보는 인천항과 월미도, 또 인천의 건축물, 이건 오래당이라고 인천 해관에 근무했던 중국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외국을 아주 잘해서 통역관으로 근무를 했고, 이제 또 박영직이죠. 그분을 따라서 미국도 이제 다녀온 그 오래당이라고 하는 분인데, 중국말로는 우리탕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집을 저 살고 있는데 가까운데 이렇게 궁전처럼 지었는데, 이러한 집이 지금 다 소실돼서 없지만 사진으로 남아있는 걸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는 그런 내용들을 또 이제 신태범 박사가 인천사랑이라는 책이라든지 먹는 재미, 사는 재미, 또 개항우의 인천 풍경, 또 우리맛 탐험, 그 다음에 반사경, 이런 책을 이렇게 썼던 책을 거기에 이제 전시를 하고 있는 걸, 이걸 이제 사진을 찍어 와서 오늘 소개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런 이제 소개를 드린 것은 제가 이제 5월부터는 이제 마을 공동체 활동이 해야 되니까 그런 걸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너무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신 여러분들께 참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주말 더위가 이제 또 몰려온다니까 이순자 대표님 클로징 멘트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늘도 행복하고 소중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감사합니다. 주말 되시고 주일 되세요.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윤수 원장님, 네, 그 심재영 대표님이 연락 주셔가지고 예, 그 한 것도 메시지 줬더라고. 어떻게 될까요? 그 윤설이 대표님이 5월 1일 시간 된다고 하셨거든요. 뭐 어차피 상황을 한번 보고, 그러니까 저도 제가 시간을 또 가하기가 못해서 그날 한 것도 지금 딴 계획을 세울 것 같아 그러고 있는 중이긴 한데, 그거를 같은 날 할 수 있으면 더 좋기는 한데, 한 번에 날짜를 정해서. 근데 윤설이 대표님도 많이 바쁘셔서 시간이 좀 그러시긴 하겠죠. 그러면 거기 명동 쪽으로 갈 이유는 없는데, 아니면 혹시나 가능하면은 뭐 그거 어차피 우리 그 내용들 나누는 거니까, 그 아니면은 화요일 날 출근하시는 날 혹시 네. 점심시간이나 이렇게 점심시간. 숙박 네. 쪽으로 조금 한번 아, 시간이 네네. 가능하신지, 그러면 네네. 이제 그게 안 움직여도 괜찮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능하면 화요일 날 점심시간? 네네네. 고맙습니다. 네. 네, 김지근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